안녕하세요. 오늘은 야 제가 이제 애들하고 여행을 한 3박 4일 갔다 왔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서 좀 쉬다가 또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비디오를 켰습니다. 아, 오늘은 몇 가지 이제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인간이란 거는 이제 중독된 상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불안 중독이 있어요. 불안이란 감정에 중독되어 있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은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행동의 근원은 불안이다. 아니면 또 이 행동은 공포다. 이런 낮은 그런 불안이나 공포와 불안은 거의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중독이 돼서 착한 일을 합니다. 그죠? 중독이 돼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착한 일이 아니고 불안에 중독된 상태이다. 또 불안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자기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도 과도하게 일을 하는 거죠. 뭐 이빨을 닦아도 피날 때까지 닦는다든가, 자꾸 이렇게 확인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어떤 저차원적인 감정에 중독된 상태가 있을 수 있고, 또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인간의 모든 행위의 근원은 도파민 중독이다. 또 이런 설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행위를 쾌감을 위해서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랑을 할 때는 사실은 자신의 쾌감을 위해서 사랑을 하는 거죠. 사랑이란 게 전혀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랑이란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이란 것은 사실 쾌감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하겠죠. 사랑을 할 때마다 마음이 고통스럽다면 그걸 하진 않겠죠. 사랑을 할 때 누군가를 도와줄 때 기분이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저도 이번에 돈을 엄청나게 썼어요. 한 3박 4일 갔다 왔는데, 여기 워낙 물가가 비싸고 제가 저임금 노동자다 보니까 한 달 월급이 날아갔습니다. 배가 아직도 아파요. 돈이 아까워서. 그렇지만 그냥 제가 애들한테 해주는 게 좋으니까 했던 거죠. 마음에 쾌감이 있으니까 그걸 함으로써 돈을 쓰는 것이. 그래서 비싼 밥도 사주고, 어쨌든 조그만 호텔이지만 예약해서 이제 5명이 쓰는 방을 며칠 쓰니까 그것도 돈이 많이 들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평소에 저 같으면 안 타는 그런 이제 고속열차도 이제 고속버스 안 타고 고속열차를 탔죠. 그게 가격이 4배가 비싸지만 애들이 재밌으라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꼭 그걸 고속열차를 탔다고 해서 애들이 즐거우냐, 또 그건 전혀 아니고 그렇습니다. 애기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사실은 제 행위 한 절반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재미도 없고. 예를 들면 제가 박물관을 3군데를 데려갔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냥 갔어요. 경험하라고. 그렇지만 자기들은 재미없었겠죠. 그냥 박물관이 뭐가 재밌겠어요, 어릴 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 해도 그 중에 대부분은 아니지만 한 절반은 강요고, 우리 애기들은 이제 저를 위해서 그걸 가진 거죠, 말하자면. 아빠 말이니까.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뭐 그런 겁니다. 인생이란 게.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고 섣부르게 자아 도취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란 것은 자기 쾌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이 현대 이제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또 유명한 법륜 스님이 매일 강조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사랑이란 것은 자기의 쾌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도 어떤 것이 있냐면 가장 이제 하여간 그런 모든 그러니까 일들이 전부 다 자기의 도파민에 중독이 돼요. 그걸 다시 얻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든가 밥을 먹는다든가 일을 한다든가 모든 것이 도파민 중독일 수도 있고, 하나는 불안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왜냐면 유리 불안이라는 게 있죠. 유리 불안, 유리 공포. 그러니까 남들로부터 버림받기를 두려워한 마음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거죠. 그 두려운 마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 잘 대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쾌감 아니면 불안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자기를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참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사랑을 무시하느냐. 그게 아니라 저희같이 도를 닦는 사람들은 자꾸 내면을 들여다보기, 자기가 무엇인가에 라는 어떤,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그러한 깊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심리학이나 뇌과학을 전부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 뭐 성인의 사랑이라든가 그런 것을 꼭 그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 평범한 인간이라 하는 사람들은 불안이나 공포나 아니면 어떤 쾌감을 위해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물질 중독이죠. 물질 중독. 그러니까 저도 이 물질 중독이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돈 쓰는 게 어렵죠. 애들한테 돈 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 애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애들에게 해주는 게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고통스럽죠.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물질 중독 때문에. 왜냐하면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새로 산 집에, 새로 제가 집을 들어가는 그 집에 산 게 아니고 이제 임대 주택에 냉장고가 있는가 없는가를 갑자기 궁금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해서 자료도 뒤져보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냉장고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메일을 써가지고 물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마음속에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이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수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내면의 어떤 그런, 보통 말하는 higher self라고 하죠. higher self, 상위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어떤 그러한 제동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는데 다시 제가 한 비디오를 들으면서 다시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물질 중독이구나. 물질에 중독돼 있다 이거죠. 그까짓 좀 며칠, 한 2주일 있다가, 2주일 한 열흘 있다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몰라도 그만이고, 그냥 그때 가서 없으면 사도 되는데,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냉장고가 없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물질에 대한 중독, 너무 과도하게 어떤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껴서 잠까지 안 오는 그런 것이 올 때, 인간이란 거는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내가 물질 중독이나 이걸 알 수가 있죠. 또 어떤 걸 중독이 있을까요? 가장 극심하다고 할 수 있는, 인간에게 한 7, 80%의 고통을 주는 어떤 그러한 중독은 관계의 중독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죽은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는 별게 없습니다. 무미건조하죠.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만날 때 그때서야 감정이 웃음도 나고 짜증도 나고
감정이 엄청나게 올라오죠. 그 전까지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죽어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바로 혼자 죽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은 절대적으로 관계에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관계가 없으면 인간은 죽었다고 느껴요.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카르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DNA라는 그러한 기억 장치에 의해서 인간의 성격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외로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 에볼루션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DNA는 점차적으로 성격을 형성하죠. 정신병도 형성을 하지만 성격도 형성을 하고 그런 것이 형성이 되어서 인간 안에 이게 쫙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우울한 성격이고 나는 인간을 만나지 않으면 죽은 인간이다. 죽은 생명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활성화됐냐 활성화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죠. 그러한 유전자가 켜지면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그 인생은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그 유전자가 꺼지면 다시 혼자 있어도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사회에서 받은 교육 그리고 삶의 어떤 그 경험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활성화되든가 아니면 혼자서 있어도 좀 괜찮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러한 관계 의존적인 사람일 때 인간이란 건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죠. 중독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관계가 없으면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될 때 그것은 외로움과 고독과의 자기 안에 전쟁이 일어나죠. 지루하고 의존적이고 감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울하고 이런 감정 외에는 외롭다는 감정 외에는 특별히 어떠한 감정도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돈을 번다거나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그러면서 조금씩 기운이 차려지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면 결국은 한 50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죽은 인생이죠. 내 인생은 이제 유효기간이 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효기간이 떨어졌다. 왜 유효기간이 떨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타인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끌어들일 만한 매력이 없고 남자가 여자를 끌어들일 매력이 없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 내가 나이 들수록 젊은 사람을 놀아야 이제 활기로운 이제 감정이 느껴지죠. 노인들이 노인을 만나면 감정의 활기가 좀 덜하긴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데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이 많고요. 이왕이면 더 활기로운 감정을 만나서 같이 활기로운 감정이 나한테 일어나길 바라기 때문에 노인들은 손자들을 좋아하죠. 자기 이제 핏줄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게 이제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게 꼭 그런 무슨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자기 감정을 이렇게 올라오게 해서 그 쾌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보통 인간의 평범한 그냥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네 가지 즉 불안 중독, 도파민 중독, 쾌감 중독 아니면 이러한 물질 중독 아니면 관계 중독 이런 중독에 빠져서 인간은 스스로 독립하지를 못합니다. 의존적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자기 감정 의존적이다. 자기의 몸에 그런 어떤 그 쾌감이나 불안이나 스트레스나 어떠한 그리고 그런 거를 얻지 않고 또 얻으면서 그거를 좋은 것은 더 추구하고 안 좋은 것은 피하기 위해서 인간은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극도로 이기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인간은 인간이 어떤 사용될 때는 어떤 이 우주라는 큰 질서 안에서 사용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그 장사꾼들이 돈을 벌어서 상품을 만들고 상품을 파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됩니까? 그죠?
저희가 어디 가서 쌀을 만들어서 해 먹으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돈 버는 재주는 있지만 쌀 만드는 재주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쌀 농사 짓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쌀 농사를 짓는 재주는 있지만 쌀을 진짜로 만드는 재주는 없죠. 어떻게 만드는 게 쌀을? 땅이 없는데. 땅이 있어야 쌀을 만들죠. 그럼 땅은 어디서 옵니까? 그죠? 점점 이 모든 것은 우주의 근원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스스로 못합니다. 절대 의존적이죠. 이 자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존적이죠.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 의존적이고 스트레스 의존적이고 쾌감 의존적이고 어떠한 인간 의존적이고 물질 의존적인 그러한 의존성으로부터 우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자기가 그거를 훈련함으로써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훈련합니까? 그것은 일부러 뭐 어떤 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끝없는 어떤 그러한 하이어 셀프와의 그런 어떤 교감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하이어 셀프와의 하지만 근원이라든가 하여간 뭐 말은 여러 가지 있지만 쉽게 말해서 보통 얘기하는 어떤 상위 자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방식을 알아갈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우리는 이미 그 실험과 연습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놓여져 있어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즐겁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당연히 힘들죠. 항상 즐거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우리의 탈출구라는 거죠.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탈출구를 향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어떤 관 속에 누워 있다고 칩시다. 관 속에 누워 있다고 쳐요. 근데 이 관이 언제 열릴지를 모른다면 그 공포 때문에 1시간 내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심장마비에 걸리거나. 그 스트레스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관뚜껑이 3시간 후에 열릴 거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이 관뚜껑을 어떻게 여는지를 안다면, 내가 어디 버튼을 누르면 이 관뚜껑이 열릴 것을 안다면, 그걸 안다면 우리는 그 관뚜껑 속에서도 잘 지낼 수가 있겠죠. 그 속에 잠이 들 수가 있어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어둡고 얼마 좋습니까? 호텔이나 다름이 없죠. 왜냐면 이것만 누르면 나갈 수 있다. 버튼만 딱 누르면 나갈 수 있다. 그렇게까지 안다면. 즉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것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 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계속 나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고통이 지금 이 순간 이대로 절대로 내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금의 관뚜껑 속 같은 이 외로움도 고통도 불안도 나름대로 즐기면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서 하이어 셀프와의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이 제가 말씀드렸죠. 뇌라는 것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그런 쌈스카라로부터 모든 DNA의 성격 형성 이미 성격이 형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 유전자가 액티브 해가지고 그것이 강하게 그 성격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것이 꺼져가지고 성격이 그렇게 많이 그쪽으로 가지 않는 그런 거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부모를 만나고 경제적 상황을 만나고 모든 우연이 겹치면서 우리는 그렇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가면 갈수록 자기를 학대했단 말입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삶이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관뚜성에 들어가서 관 속에 들어가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갈 길이 없다는 이겁니다. 그럼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정말 괴롭혔다는 거죠. 그러면 이 관뚜곡성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유일한 우리의 방식은 뭐냐? 바로 이 관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관을 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이게 삶이라 한다면 우리가 이걸 풀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바로 끊임없이 자신의 상위 자아와 끝없는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삶 자체가 우리의 그 형성되어진 이 뇌의 신경을 구조를 바꾸어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이제 어떤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보통 흔히 말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죠. 항상 의뢰 상황이고 항상 당하고 항상 멸시받는 사람. 그렇게 이미 설정이 돼 있어요. 저런 인간이 이 머릿속에. 그래서 조금 무서운 사람 만날 때마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사회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인간 자체가 두렵다. 왜냐면 어렸을 때 그런 끊임없이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학대받는 사람의 전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관 속에 항상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하고도 제대로 지낼 수 없는 아주 가까운 친구 외에는 저 같은 그런 불안함을 이해해주는 어떤 그러한 친절한 사람 외에는 대부분이 다 저를 학대하는 사람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머릿속에서 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불안의 그런 이 편도체 내에서 어떤 불안을 딱 이렇게 불이 켜지듯이 그렇게 불이 켜지는 겁니다. 액티브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사람 만날 때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이어 셀프와의 끝없는 교제를 통해서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저 자신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저 자신은 절대로 저 자신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절대로 어떠한 심리학자라든가 어떠한 그런 스승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을 참고해요. 참고. 그러나 나는 나예요. 이것을 아는 것은 나의 상위 자아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상위 자아도 나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주는 나라가 할 수 있죠. 상이란 자란 말도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그냥 재미로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제 안에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나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잠에서 깨고 나서 어둠 가운데서 누워 있을 때, 비몽사몽일 때 이 뇌의 어떤 그 결합 구조가 약한 그 순간에 그때 내 속에서 상위자가 자연스럽게 진리를 말해줍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저를 누그러뜨렸죠. 일부러. 직장을 다니는데 일부러 어디 가면 항상 이렇게 누워있는 거죠. 이렇게. 누가 와도 그냥 이렇게 하고 말고 일어나지도 옛날에는 벌떡벌떡 일어나고 항상 쫄아가지고 왔어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일부러 이것이 바로 반대 약간의 그 불안하지만 그렇게 자기와 다른 행동을 해야만이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하고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전부 NO, 반대하고 항상 예스만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스만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남한테 끌려다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직장 다니기 싫어하고, 항상 저는 을로서 갑질을 당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했냐, 그냥 다 노 계속 노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노하고 싶을 땐 노를 하는 거지. 그냥 하나의 훈련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점점 성격이 바뀌게 되고, 또 자녀하고도 관계가 좋아졌어요. 왜냐면 사람이 누구한테 항상 예스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구한테 예스 한 사람을 좋아할 것 같죠? 절대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무시하죠. 그러니까 천한 사람을 사랑할 사람이 없죠. 자기랑 동등한 사람을 사랑하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은 불쌍해하는 거죠. 불쌍해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의 사상인데, 저는 잘못된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예스를 해야만이 사랑을 받고 버림받지 않는다는 어떤 그러한 분리불안에 사로잡혀서 직장 다녀도 모든 사람한테 다 예스를 하고 친절하게 되어 있던 건데, 그것들이 다 내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굴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공포와 불안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삶이 힘들다고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반대로 계속 하면서 오히려 존중을 받는. 그래서 자식한테도 오냐 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그냥 그런 얘기 해도, 자식이 이제 그런 얘기 해도 그냥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어떨 땐 내가 하라는 대로 말도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욱박지른 건 아니고, 제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 그냥 평범하게 되는 거죠. 평범하게.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좀 평범하게 그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지금도 어저께도 하이셀퍼의 또 예를 들면 하이셀퍼의 과정 중에서 제가 냉장고에 집착하는 걸 알게 됐죠. 왜냐면 내가 바로 그걸 급한 마음에 물어봤으면 제가 해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불안 때문에 급하게 어떤 걸 해결하려고 하죠. 어떤 모든 문제들을. 거기에 그 사람의 고통의 근원이 있는 거죠.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급하게 하는 겁니다. 중독이 되지 않았으면 급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물질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급하게 냉장고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불안이 있는 거죠, 마음속에.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잠이 들락말락하는 어떤 비몽사몽 가운데서 교제를 했을 때, 그때 그거를 전화를 하지 말아라는 어떤 그러한 메시지를 받은 거죠, 제 나름대로.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랜 이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한 6, 7년 정도 수련을 했어요. 한 5년 정도를 계속해서 하이어셀프와의 교제를 하는 법을 수련을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요령이 생긴 거죠, 이제 저도. 어느 정도 그게 들어맞는데 100%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했을 때 결국 어땠냐, 불안이 가중되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 저는 다시 한번 제가 만든 유튜브를 듣게 되면서 다시 다 떠오른 거죠. 물질 중독이다. 그래서 이 물질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불안한 상황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전화를 하지 않은 것은 불안을 가중시키기 위해서였고, 그것은 도리어 내가 심하게 물질이 중독되어 있는 것을 다시금 제가 알면서 그거를 반대로, 그것을 그 머리에 있는 그런 회로들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다시 반대적으로 행동을 할 때, 도리어 내 안에서 이 깨달음 때문에 내가 갇힌 이 관 속에 누워 있는데, 다시 비유를 하자면 관 속에 누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이 버튼이 무엇인가, 그것은 도리어 그 반대로서 불안 가운데 날 던질 때 내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내가 그 공포로부터, 그 패닉 상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자게 된 거죠. 그걸 듣고 나서 잠을 깊이 들어서 다시 아침에 일어났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들어있는 이 관 속에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내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관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좁은 이 관 속에서 1시간만 있어도 바로 패닉 어택을 당하고 심장마비에 걸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의 그런 우리 보통 말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거죠. 갈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해결할 될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자기의 약점을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감으로써 우리는 점점 더 우리가 더 자유롭고 더 깊은 뭐라고 하나 더 편안하고 그러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관계는 말이죠. 혼자 있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혼자 있으면 여기서 액티브가 딱 켜져요. 불안과 외로움, 우울함이 딱 켜집니다. 머릿속에서 이 편도체 작용으로 인해서 켜지면서 편도체장이 갑자기 편도체가 맞나? 어쨌든 하여간 그러한 뇌가 활성화되면서 그러면 사람은 그러한 감정에 빠져가지고 죽은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안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또 영위할 수 있을 것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길이 막혔다면 그것에 좌절해서 그것만 추구하는 것은 바로 바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뇌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에 집착한다는 거. 이렇게 이미 형성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걸 고쳐야죠. 고치지 않고 계속 그 형성된 그 습관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나이 들면 내 자식 하는 겁니다. 당연히 자식은 부모를 찾아오지 않죠. 그건 당연한 우주의 질서죠. 인간의 이기성 때문에 또 인간의 어떤 그러나 나약함 때문에 또 인간의 그 수명이라는 것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찾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거를 깨닫고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이런 뇌를 가진 상황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다른 식으로 인생을 찾아 풀어야 갈 것인가를 추구하지 않고 나이 들면 그냥 내 자식 하면서 전화가 오늘도 안 왔다 하면서 울고 불고 뭐 이러한 그런 어리석은 것을 경험하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 어두운 관 속에 어떤 버튼을 눌러야 이 관이 열리는지, 관에서 열려서 이 의존성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고력의 부족,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런 외로운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나를 이렇게 둘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나를 그냥 두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사람을 찾아서 여기저기 전화질을 하고 자식한테 전화하고 왜냐면 그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은 자연적으로 인기가 떨어져요. 특히 그렇게 남에게 의존적인 인간은 멸시를 당합니다. 부모한테 자식한테 전화하면 자식한테 멸시를 당하고 친구한테 전화를 하면 친구한테 멸시를 당하게 되죠. 물론 이제 그 친구도 나를 원하면 뭐 당연히 서로 좋겠죠. 그런 이제 행운이 있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모든 상황에서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럼 이런 어떤 형성되어진 어떤 그런 인간이 없으면 난 죽은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뇌의 작용을 어떻게 우리가 깰 것인가를 우리가 이 삶에서 이렇게 나를 둠으로써 자연스럽게 터득해 나가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되진 그거는 자기의 자유겠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 것은 뭐냐 제일 처음으로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해요. 저처럼 유튜브를 만들면서 나름대로 관계를 이거 당연히 관계죠 뭐 어떻게 보면 왜냐면 내 감정이 살아나니까 그죠? 지금 말하는 때가 더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흥분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관계를 향해서 내가 말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흥분이 더 되겠죠. 감정이 더 살아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하다못해 테레비라도 틀어놓든가
자연과의 관계를 가져서 어떤 분들은 자연에 파묻히든가 여러 가지 길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바로 가장 근본적인 바로 그 길, 바로 자기 자신 스스로 살아가는 바로 독립적인 삶의 길. 내가 나를 스스로 짊어질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들과 동등해지는 거죠. 누구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발전기가 있단 말이죠. 제가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내 안에 발전기가 있어요. 발전이 있어서 하이어 셀프라는 발전기에 있어서 내가 그것과 교제를 할 때 나는 그 모든 억압에서 풀려나고 외로움에서부터 풀려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점점 외롭다가도 그 외로움도 혼자 있다 보면 결국은 이게 이 외로움이라는 불안 속에 외로움이라는 허전함 속에 계속 있다 보면 그것이 해결되는 그러한 것이 이 머릿속에서 더 이상 액티브하지 않고 평온하게 가만히 있어도 이 삶이 유지가 되는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하루하루 내가 마음이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면 그때마다 하이어 셀프와의 교제 가운데서 내 안에서 스스로 엑스터시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인간 없이도 감동을 경험하는 어떠한 그러한 상태를 발견한 거죠.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냐 하이어 셀프는 보다 우리가 그런 대화하는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진리 안에서 우주의 대 시스템 큰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뭐냐 항상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의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약할 때가 있으니까 사람은 그런 모든 것이 다 완전한 내 안에서의 전체성 속에서 결국 둘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라는 그 진리 가운데서 참다운 평안을 얻는 그러한 길이 또 있었다는 걸 제가 발견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관계라는 착각, 관계가 존재한다는 착각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그림이다. 여러 가지 인간들이 그려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나를 도와주는 쪽으로 그것이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서 나를 향해 도와주는 쪽으로 그 못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바로 내가 발견한 거죠. 그럼으로써 타인과 내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실은 나도 내가 아니며 나도 그림의 일부라는 것. 그것은 더 큰 하나 안에 그 하얀 도화지라는 그 하나 안에 연결되어 있는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같은 어떤 그림을 가지게 하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 하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가지만을 본다면 가지만을 본다면 우리는 바로 개체죠. 그러나 나는 포도나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나란 뭡니까? 유일한 나죠. I am who I am.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신적 존재로서 신의 말을 대언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것은 하나의 나무에 매달린 그런 가지들이라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가지가 열매를 제대로 맺으면 그 가지는 영원히 영생할 것이요. 열매를 못 얻고 쭉정이를 얻는 그런 가지는 잘려서 불에 던져서 영원히 소멸된다는 어떤 그 우주의 진리에 대한 그러한 질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니. 그래서 더 높은 어떤 예수님이 말하자면 이제 꼭 그게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강 비유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이 마치 그런 하이어 셀프라면 그러면 그 포도나무를 또는 포도나무의 정원사가 있겠죠. 그 정원사가 바로
하나님이다, 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전체성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 가면 갈수록 결국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둘이란 건 존재하지 않고 사실은 모든 것의 조화 가운데서 완전한 하나로 살아가는 어떠한 그러한 관계라는 환상에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것을 이룰 때 그때 우리 마음의 그 편안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관계의 의존성에서 벗어나는 것. 왜냐하면 관계는 환상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이 있는데 그 모든 중독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길이 우리 내면 자기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그 스위치가 이 관 속에서 탁 나갈 수 있는, 의존성에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도땅 사람들의 길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큰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큰 사랑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빛으로서. 왜냐하면 이미 그 모든 것을 깨달아서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그러한 길을 우리가 같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 여기서 그럼 오늘은 마치겠습니다.